오늘은 이제 매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체. 매체는 영어로 미디어, 끼어드는 것 그런 뜻이다. 그죠? 끼어드는 것. 사람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끼어드는 것들을 다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다. 그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인투베이션 인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 의과대학마다 거의 방을 10개씩 만들어 놓고 뭐 전부 다 인형을 대고 실습을 하는데 제가 인턴할 때 인투베이션 기관 삭관을 처음 해본 게 구호병원에 인턴 파견 와가지고 처음으로 해봤는데 뚱뚱하고 뭐 비만 있고 그 어려운 사람을 못한다고 뭐 면박만 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뭐 위세척은 진주의료원에 5월달인가 파견 가가지고 처음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인체 모형 같은 거 요즘은 뭐 의과대학마다 다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상황극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은 그 스튜어디스들이 늘 그 뭐 산소 마스크 쓰는 법 같은 거 교육을 시켜주죠. 예, 그것도 화면을 보고 하느냐 실제 사람이 하느냐 차이가 크죠. 그래서 사람과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매체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체란 교육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매개 수단을 이야기한다. 매체를 분류하는 방식은 뭐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라서 원추 모양으로 감각기관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표현의 대상에 따라서 또 남녀노소 세대별 구분에 따라서 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원격이냐 아니냐 상호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효과적인 방법을 골라야 되겠죠. 그 중에 주로 이렇게 감각기관에 따라서 시각, 청각, 시청각, 상호작용으로 나눴고 시각 매체는 빛을 투사하느냐 안 하느냐 상호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요즘은 뭐 이런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계속 빠른 속도로 그죠? 사이버 공간, 메타버스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매체를 왜 사용하고 어떤 기능을 하냐. 그냥 사람이 가서 말로만 교육하면 되는데 군대만 하더라도 뭐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훈화 말씀 애들 운동장에 쫙 세워놓고 그냥 교장 선생님 혼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도 매체가 있다 그죠? 네, 마이크라는 매체가 있었어. 소리를 크게 보여준다. 앞에다가 화면을 틀어준다. 군대 같으면 보통 플라스틱으로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궤도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매체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신속 정확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하고 매체 자체를 통해서 학습 경험을 구성할 수 있기도 한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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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서 계속 맞을 때까지 정답을 알아갈 수도 있고 동영상 등을 통해서 뭐 주의를 집중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매체 자체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지각이나 인지를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생긴 이론이 바로 SMCR 이론이다. 정보송신에는 소스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채널이 있고 리시버가 있어서 이 SMCR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교육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금은 뭐 갈수록 유튜브라는 막강한 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유튜브 볼 시간에 눈으로 읽는 게 낫지 답답하게 그거 언제 유튜브 다 보고 있어 했는데 어느새 지금은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게 돼요. 아까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도 PPT나 책을 보는 것보다 아까 영어가 조금만 되면 또 영어는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이 말하는 속도를 정상 속도보다 조금 늦추면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매체의 기능, 당연한 이야기이고, 종류, 교육 현장에서 그냥 저렴하면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실물, 모형, 유인물, 팜플렛, 인쇄물, 벽에 걸어놓은 사진, 궤도, 차트, 포스트, 그래프, 지도, 전시판, 이런 거, 디오라마, 실물 축소 모형.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맵에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지 몰랐어요. 야, 진짜 부산 전역에 어디에서 끊겼는가가 절묘하게 나와 있어요. 중구, 동구, 서구에 어디에서 끊겼는가, 사상구에 어디가 끊어졌고 어디만 이어주면 되는가를 와, 카카오 맵이 그렇게 잘 표현한 줄은 난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어저께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뭐 위촉장을 받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이트 플래닝이라는 회사의 한영숙이라는 대표한테도 그거 우리 한번 해보자고. 카카오 맵에서 끊어진 곳을 이을 수 있는 그게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대학에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상상력을 키워가지고 엔지니어링으로 어떤 방법을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제가 두 번째로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아직 관심사항이 그쪽에 탁 꽂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가 제가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했는데 투사 매체는 비추는 거죠. 그죠? 스크린에 제시함으로써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동영상 등을 통해서 비투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인쇄 매체는 오랜 역사를 가진 그래서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지식의 보급 속도가 굉장히 늦었는데 인쇄술이 나옴으로써 지식의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안대서, 매뉴얼 또는 그래픽, 시각화한 거, 청사진, 그림, 궤도, 차트, 포스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70년대 하더라도 교회에 가면은 노래가 궤도가 촥 넘겨줄 뿐만 아니라 용판이라고 해가지고 뭐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동영상은 아닌데 이렇게 인형을 움직이게 가면서 보는 그런 재미로 참 동네 아들을 다 끌어모았던 시절인데 없는 거하고는 천지차죠. 그래서 인쇄를 하더라도 그래픽 자료를 통해서 만화, 다이아그램 등으로 만들면 훨씬 효과가 있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형식으로 특별한 자료도 없어도 저렴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진열품 이런 식으로 뭐 지금 가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넘어가는 자전거 길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청사포에서 구덕포라는 송정까지를 이렇게만 딱 해주면 끝인데 그걸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구청장에 김진영이든가 아주 젊은 10년 만에 애를 낳고 구청장 출마하신 의원님이 한 분 있어요. 제가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어요. 청사포 그 달맞이 고개 넘어가면 위험하고요. 그리고 그 송정 넘어가는 송정 터널에 저는 갈 수 있어요. 몇 번 다녔기 때문에 터널 옆길에 이렇게 보수로를 통해 가는데 이게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 동해안을 넘어가는 그 좋은 길에다가 지금 현재 그 청사포 쪽에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디오라마 이야기하는 거죠. 디오라마 우리 신세계 뒤쪽에도 보면은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각종 직업 체험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진열품은 이런 식으로 부산시청 현관에 가도 부산광역시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글자를 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매체의 분류를 할 때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가장 유명한 분류가 바로 이 호반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204페이지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이고 동물들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구체성. 그래서 자주 견학을 할수록 실물을 볼수록 길을 기억을 하는 거죠. 인간은 뭐 7년 만에 드는 가뭄이 왔을 때 샘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가는 능력까지 추상적으로 그 부족의 노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멸종을 하지 않고 호주의 원주민들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 올라가는 호반의 분류가 있고 또 이 대일의 경험의 원추 약간 이 원뿔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 대일의 경험의 원추 위로 올라갈수록 상징적인 경험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직접 내가 해본다. 안 그러면 상황극을 해본다. 시범을 보인다. 가서 견학을 한다. 전시물을 본다. 텔레비를 본다. 영화를 본다. 사진을 본다. 말로만 듣는다에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는 정도가 훨씬 떨어지게 된다. 90%, 70%, 50%, 30%, 20%, 10%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하는. 그래서 이게 데일이 처음 그렸을 때 원추 모양으로 그렸다 해서 데일의 분류. 이게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른 유명한 두 가지 분류가 호반의 분류와 데일의 분류. 뭐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05페이지는 감각기관에 따른 분류가 있다. 시각 매체냐, 청각 매체냐, 시청각이 같이 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은 상호작용까지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각기관에 따른 분류를 할 수도 있다.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직접적으로 데일의 원추를 좀 다른 모양으로 그리면 기억력이 올라간다. 세 번째, 네 번째, 세대별 구분에 따라서 206페이지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원격 가능하냐, 상호작용 가능하냐, 또는 비투사냐, 투사냐. 사실 이것만 해도 참 큰 진보였죠. 제가 석사할 때만 하더라도 학술대에 가기 전날에는 아미 사진관에 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파워포인트가 없었어요.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현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발표하는 연습을 학술대 전날에 모여가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미사진관, 아미동 전화공 옆에. 왜냐하면 이게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여기서 파란 이 불이 딱 나오면은 사진을 띄워서 보내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반등기가 정말 큰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LCD 패널이 나왔죠. OHP는 직접 그러니까 프린트에다가 인쇄를 할 수 있으니까 사진관에 안 가도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와, 그 사진관에 가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학술대에 맞춰 가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빔 프로젝터가 나왔고 이거 오늘 제가 검색했는데 이 돈이 거의 18만 원인가 하는데 하여튼 뭐 기능이 옛날에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기능이 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래프라도 211페이지에 막대냐, 원그래프냐, 그림이냐, 선그래프냐에 따라 다르고 213페이지 진열품이라도 실물이냐, 축소 모형이냐, 그리고 방금 봤더니 반등기냐, 또는 LCD 패널이냐, 빔 프로젝터냐, 청각 매체는 라디오냐, 216페이지 영화냐, 텔레비전이냐, 거기다가 217페이지 드디어
PPT까지 컴퓨터 보조학습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는 영상, 소리, 그래픽, 애니메이션, 동영상, 멀티를 다 같이 통합해서 활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많은 양의 PPT 보여주면서 영상도 같이 보여주고 애니메이션도 잠시 봤다가 질문도 했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저장하고 검색도 용이하고 한 화면에서 한 시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상호작용도 가능하고 하이퍼미디어, 하이퍼 텍스트는 텍스트를 클릭하면은 그 텍스트로 이동하듯이 하이퍼미디어, 미디어를 클릭하면은 바로 유튜브로 싹 이동하게 하는 그런 링크도 걸 수 있게 돼 있고 컴퓨터와 뭐 지나간 방송, 인터넷도 결합되어서 더욱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러닝이라고 불렀다가 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 해서 모바일 러닝으로까지 됐다가 이제는 러닝으로 유비쿼터스 러닝으로 유비쿼터스 러닝은 뭐 아예 판교에 가면은 LG U+에 만들어 놓은 그 스마트 헬스케어 룸이 있어요. 그 딱 들어서는 순간에 저 사람이 내가 켤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잠을 몇 시간을 잤고 몇 시간 동안에 안 움직이고 얼마나 움직이고 발자국은 어땠고 거울을 보는 순간에 체온은 얼마며 소변을 보는 순간에 소변에 대한 뭐 정보가 측정이 됐고 이런 식으로 모바일 러닝을 넘어서서 유무선 가전을 포함해가지고 냉장고 다 포함해가지고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결합된 환경에서 우리 지금 보건병원 같으면은 에코델타 시티에 스마트 빌리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공짜로 입주한 사람들의 건강관리 지금은 좀 초보적이죠. 앞으로 뭐 우리 액티브 리빙 에브리데이 운동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여러 기능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러닝이 M 러닝에서 U 러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러닝도 단순한 이 러닝이 아니라 보조만 해주다가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잘할 때까지 학습 관리 시스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수준을 올려주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 M러닝, E러닝.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의 유형. 그래서 뭐 평가 도구로도 쓰고 멀티미디어 개별 자료로도 주고 교수를 위해서 가르치는 자료로서 학습자한테 주는 거. 그냥 이걸 다 모아가지고 라이브러리 형태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은 뭐 계속해서 요즘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의사 시험이 지금 그걸로 바뀌었죠. 태블릿으로 바뀌어가지고 심전도가 직접 나오고 청진 소리도 직접 듣고 CT 화면을 보고 정답을 쳐넣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 CBT 하다가 지금 UBT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정교한 방식으로 시험 방법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온라인 학습은 우리 코로나가 오면서 그죠? 이렇게 이 모바일 유러닝으로 지금은 거의 이제 아직은 이 러닝인데 오늘도 보니까 줌에 화이트보드 기능이 새로 생겼다고 그거 써보라고 팝업이 막 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화이트보드를 조금 써보다가 여러분하고 화이트보드를 같이 쓰게 돼 있다. 학생들이 말로 하기 힘들 때 제가 그 지금 명주쌤 하고 있는 그 12주 과정 시험 칠 때 그걸로 시험 쳤어요. MS 미팅에 그 기능이 있더라고. 정답을 이렇게 타이프 쳐가지고 정답을 쓰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까지 안 가고 시험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러니에서
모바일, 태블릿으로 지금은 점점 이제 이런 뉴러닝 시대로 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거는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기록도 중지.